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고요한 밤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아니, 솔직히 후회도 됐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걸까?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이사 날이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기사님들이 짐을 날랐습니다.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책상 하나. 40년을 살았는데 제 짐은 놀라울 정도로 적었습니다. 아저씨, 이게 다예요? 젊은 기사님이 의아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이게 다입니다.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재산을 반으로 나누고 나니 가져올 수 있는 것도 반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오후 3시 이사가 끝났습니다. 기사님들이 떠나고 저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40년 동안 익숙했던 소리들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TV 보는 소리,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 전화 통화하며 웃는 소리,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니, 앉으려고 했는데 소파가 없었습니다. 소파는 아내가 가져갔거든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 생각이 실감났습니다.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당연했죠. 방금 이사 온 집인데 뭘 먹지? 생각해봤습니다. 배달. 67세 노인이 배달 앱을 쓸 줄 아나요? 저는 몰랐습니다. 편의점? 네, 그거라도 가야겠다 싶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6월의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손을 잡고 산책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둘씩 짝을 지어 벤치에 앉아있고 저만 혼자였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했습니다. 김밥 하나, 우유 하나, 바나나 한 송이를 샀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젊은 알바생이 물었습니다. 봉투 드릴까요? 네, 주세요. 2원입니다. 아, 네. 봉투도 돈을 내야 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40년 동안 장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씹는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집에서 김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67세 남자가 김밥을 먹으며 우는 겁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아니야. 난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은 거야. 김밥을 다 먹었습니다. 우유를 마셨습니다. 설거지를 하려고 했는데 그릇이 없었습니다. 김밥은 종이에 쌓여 있었고 우유는 팩이었으니까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저녁 8시. 할 일이 없었습니다. TV를 보려고 했는데 TV도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유튜브를 보려고 했는데 앱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냥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밤 9시. 아직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밤 11시에 잤는데 9시에 잘 수가 없었죠. 침대에 누워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뭘 하지? 모레는 뭘 먹지? 한 달 후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35년 직장 생활의 습관이죠. 일어나서 세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세면대에 수건이 없었습니다. 아, 맞다. 사야 하는구나. 메모했습니다. 수건 사기. 아침을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 산 바나나 한 개만 남아 있었죠.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메모했습니다. 식재료 사기. 하지만 뭘 사야 할지 몰랐습니다. 67년을 살았는데 장을 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일단 마트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동네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평일 오전 마트에는 주부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만 남자였습니다. 카트를 끌고 매장을 돌았습니다. 뭘 사지? 채소 코너, 배추, 무, 당근, 양파. 다 좋아 보였지만 이걸 사서 뭘 해먹을지 몰랐습니다. 정육 코너,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가격을 보니 놀랐습니다. 소고기 백지에 10,000원? 평생 아내가 장을 봐서 가격을 몰랐던 겁니다. 결국 라면, 계란, 우유, 빵, 햄, 치즈, 김치를 샀습니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요. 계산을 했습니다. 53,000원입니다. 네. 카드를 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라면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넣었습니다.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몰라서 대충 넣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센 불인지 약한 불인지 몰라서 중간쯤으로 맞췄습니다. 물이 끓었습니다. 라면을 넣었습니다. 스프를 넣었습니다. 3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아! 황급히 불을 줄였습니다. 가스레인지가 온통 라면, 국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라면은 건졌습니다. 그릇에 담아 먹었습니다. 짰습니다. 물을 적게 넣었던 거죠. 그래도 먹었습니다. 배고팠으니까요. 식사 후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고 냄비를 씻고 가스레인지도 닦았습니다. 30분이 걸렸습니다. 라면 하나 먹는데 1시간이 걸린 겁니다.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 아내가 40년 동안 했던 일들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빨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탁기 앞에 섰습니다. 표준, 울, 이불, 탈수. 뭘 눌러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일단 표준을 눌렀습니다. 세제를 넣으려는데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서랍 같은 게 있길래 열어봤습니다. 칸이 3개 있었습니다. 이 중에 하나겠지. 아무 칸에나 세제를 넣었습니다. 빨래를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행히 돌아갔습니다. 1시간 후 세탁이 끝났습니다. 빨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흰색 셔츠가 분홍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빨간 티셔츠와 함께 돌렸던 겁니다. 색이 옮겨 붙은 거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67세 남자가 뭐라는 거야? 그래도 그냥 말렸습니다. 베란다에 빨래를 널었습니다. 빨래 집게로 하나하나 어설프게 널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계란 프라이를 해먹기로 했습니다.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불을 켰습니다. 계란을 깼습니다. 지글지글. 그런데 기름이 튀었습니다. 아! 손등에 기름이 튀어 화상을 입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씻었습니다. 그래도 계란은 완성되었습니다. 밥과 김치와 함께 먹었습니다. 혼자, 또 혼자. 저녁 8시 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청소기를 꺼냈습니다. 버튼을 눌렀는데 소리가 엄청 컸습니다. 깜짝 놀라 끄려고 했는데 버튼을 못 찾았습니다. 10초쯤 지나서야 끌 수 있었습니다. 청소는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더군요. 구석구석 먼지가 여전히 보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67세의 몸으로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니 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 다시 한번 아내가 했던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아내는 나를 존중하지 않았어.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라면은 이제 넘치지 않게 끓일 수 있었고, 계란 프라이도 기름 튀지 않게 할 수 있었고, 빨래도 색깔별로 분리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365일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도 없이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잘한 거 맞아.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 순 없잖아.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아내는 잘 지내고 있을까? 딸은 뭐 하고 있을까? 아들은 나를 원망하지 않을까? 전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선택한 거니까요. 밤 12시, 1시, 2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면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냥 참고 살 걸 그랬나?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내는 게 맞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TV를 보려 했지만 TV가 없었고, 스마트폰으로 뭘 할까 했지만 할 줄 아는 게 없었고, 결국 베란다에 나가 앉았습니다.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젊은 부부가 아이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벤치에는 노부부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산책로에는 가족들이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만 혼자였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외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군대에서도 혼자 자취할 때도 이렇게까지 외롭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땐 곧 누군가를 만날 거라는 기대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나 지연이에요.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지연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아버지,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내일 뵈러 가도 될까요? 응, 그래. 좋지. 다음 날 딸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딸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큰 봉지를 들고 반찬 만들어 왔어요. 혼자 계시면 잘 안 드실 것 같아서 딸이 주방으로 가서 반찬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계란말이, 나물. 고마워, 지연아. 아버지, 밥은 드셨어요? 아니, 아직?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딸이 주방으로 갔습니다.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 놓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2주 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아버지, 혼자 사는 거 괜찮으세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말요? 외롭지 않으세요? 딸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연아. 뭐가요, 아버지? 아버지가 이혼해서 너희한테 부담 주는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처음엔 힘드셔도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아버지 혼자서도 잘하실 수 있어요. 딸의 말에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순간 무너졌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딸의 말처럼 버텨내야 했을까요? 딸이 간 후,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익숙해지면 돼. 시간이 필요한 거야. 다음 날부터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요리책을 빌렸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간단한 요리. 집에 와서 따라 해봤습니다. 된장찌개 만들기. 레시피대로 했더니 성공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뿌듯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였습니다. 유튜브를 검색했습니다. 청소 잘하는 법. 영상을 보며 따라했습니다. 청소기 사용법, 걸레질하는 법, 화장실 청소하는 법.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집이 깨끗해졌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깨끗한 집. 기분이 좋았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내리고, 창문을 열고, 신문을 읽고, 아무도 제게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또 커피 마셔? 카페인 줄여야지. 신문은 왜 읽어? 온라인으로 봐. 아침부터 빈둥거리기만 하네. 그런 말들이 없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정말로 자유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싶을 때 먹고, 낮잠을 자고 싶을 때 자고, 산책을 가고 싶을 때 나가고, 모든 게 제 마음대로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동네 서점에 갔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시간이 없었고, 퇴직 후에는 아내 눈치가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눈치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점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소설, 에세이, 자기계발서, 마음에 드는 책 3권을 샀습니다.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 이제는 소파도 생겼습니다. 중고로 샀어요. 책을 읽었습니다. 오후 내내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딸이 해준 반찬이 아직 있었습니다. 밥을 하고 반찬을 꺼내놓고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이런 삶도 나쁘지 않은데?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혼자 걷는 길. 예전엔 외롭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별이 많았나? 4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혼자라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일 수도 있다는 것을. 실제 생활비 공개. 여러분, 혹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 한 달 생활비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67세 1인 가구 실제 생활비. 월 수입 연금 240만원. 월 지출 관리비 12만원. 전기가스수도 8만원. 식비 45만원. 외식 월 2회 포함. 통신비 6만원. 교통비 8만원. 버스, 택시, 의료비 35만원. 약값, 병원비, 건강보험료 9만원. 생활용품 5만원. 여유자금 30만원. 책, 취미 등 합계 158만원. 남는 돈 82만원. 저축.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덜 듭니다. 혼자 살면 식비가 적게 들거든요. 그리고 아내 쇼핑 비용, 친구들 만날 때 쓰던 돈, 그런 게 없으니까 훨씬 여유롭습니다. 중요한 건 돈을 쓸 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책을 사도, 커피를 마셔도, 영화를 봐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실전 노하우. 혼자 살기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배운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니어 혼자 살기 핵심 5가지. 1. 요리는 간단하게. 된장찌개, 계란말이, 볶음밥 정도면 충분합니다. 유튜브에 초보 요리 검색하세요. 반찬은 소분해서 냉동 보관. 2. 청소는 매일 조금씩. 한꺼번에 하려면 힘듭니다. 매일 10분씩 한 곳만 청소하세요. 3. 건강관리는 스스로. 약 달력 만들어 벽에 붙이세요. 병원 예약은 스마트폰 알람 설정. 정기검진 날짜는 딸아들에게도 알리세요. 4. 외로움 극복법. 도서관, 복지관, 경로당 활용. 취미 하나는 꼭 만드세요. 자녀와 주 1회는 통화하세요. 5. 돈 관리. 고정비는 자동이체. 가계부 간단하게라도 쓰세요. 월 여유자금 10-20%는 꼭 남기세요. 처음엔 힘들지만 한 달만 버티면 익숙해집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커피를 내립니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십니다. 신문을 읽습니다. 아무도 제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점심은 제가 만든 음식을 먹습니다. 서툴지만 먹을만합니다. 오후에는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습니다. 저녁에는 딸이나 아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밤에는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이제는 잠도 잘 옵니다. 외롭냐고요? 가끔은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보다 자유가 더 큽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사느니 혼자 사는 게 100배 낫습니다. 돈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자유는 2배가 되었습니다. 67세에 시작한 새 인생.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세요. 67세에도 새 인생은 시작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혼 1년 후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전처와 다시 마주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누군가의 눈치가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